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해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김형주라는 자가 대표적인 친한계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 폐륜적 수준의 악담과 조롱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주는 1963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채널A 등 각종 종편에 종종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자유우파 청년단체인 자유대학과 보스 등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각성한 102030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엽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김형주 전 의원께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대표적 친한계 채널인 뉴스엔진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단식장에 갈 필요가 없고요. 끝까지 단식하게 해서 소금 먹고 물 빠져서 거의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 죽으면 좋고 거기서 깨어났을 때 손 좀 잡아주이소 하면 그때 가면 돼요라는 믿기 힘든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형주가 이런 정말 망발의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 이 친한계 채널을 진행하는 여자 진행자는 옆에서 웃으면서 동조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금엽 대변인은 이어서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죽으면 좋다고요? 아직은 너무 팔팔하다고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 단식에 나선 제1야당의 당대표에게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한동훈 대표를 감싸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 인간에게 어떻게 죽으면 좋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너무 팔팔하다는 여자 앵커의 조롱에 맞장구를 치며 반복적으로 죽으면 좋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역겨웠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김형주라는 자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박원순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는데 최근에는 약간 친한계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종편 같은 데 나가서도 과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분명한데 최근에는 지금 현재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친한계에 가까워서 종편 같은 데서 자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금엽 대변인은 이어서 이런 비인간적 막말에 희낙나가며 조롱을 일삼으시는 모습을 보니 부적절한 뇌물이나 받다가 구속까지 당했던 과거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소신 발언으로 과거 세탁하셔서 이제는 달라진 줄 알았더니 사람 본성이 쉽게 안 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이런 막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김 대변인 이 말을 보면 아마 이 김형주란 자가 과거에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전력도 있는 모양입니다. 김금엽 대변인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발언은 그 어느 각도에서 봐도 매우 부적절하며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심각한 인격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그를 당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라면서 반드시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민영 대변인도 김형주의 이 악담 막말을 소개한 뒤 김형주 전 의원이 친한동계 유튜브로 알려진 뉴스엔진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단식 투쟁에 나선 야당 대표를 향해 죽으면 좋고라니 저게 인두껍을 쓰고 할 말입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굶어 죽어도 얻을 게 없다느니 죽으면 좋고라느니 한동훈이 대체 뭐라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막말까지 쏟아내며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를 이렇게 모욕 주고 능멸하는 겁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굶어 죽어도 얻을 게 없다. 이거는 바로 배현진이 한 말이죠. 그리고 죽으면 좋고 이 말은 김영주란 자가 한 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어서 사과는 당연하고 당에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의도 금쪽이 베이비시트로 남을지언정 단식하는 대표까지 저주하는 괴물이 되지는 마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 번이 아니네요. 단식하다 죽으면 돼요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김영주 전 의원. 이건 단순 막말을 넘어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필히 사과하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과 엮인 인간들 보면 도대체 인성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인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김종혁도 그렇고 배현진도 그렇고 그런 인간이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면 우쭈쭈하는 나이든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한망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자유대학 소속인 전북대 학생 이사야 군이 전북 전주의 전북대에서 열렸던 소위 K국정설명회, 김민석이 참석한 국정설명회 MBC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그 설명회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이처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102030이 급증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겠지만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1월 7일 한 젊은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총체적 문제점을 깨닫고 2030 청년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우파 청년단체 자유대학을 이끌고 있는 박준영 대표, 올해 25살이죠. 그리고 연세대 공대 전기전자공학과 19학번입니다. 그 박준영 군이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박준영 군은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단식을 벌이다 기름보일러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다시 단식을 이어가다 생명의 위협을 걱정한 많은 이들의 간곡한 만류로 11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박준영 군의 부모는 모두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강성 골수 좌파 인사들입니다. 아버지는 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MBC 사장을 지냈던 박성재 씨입니다. 어머니는 좌파운동권 출신으로 문화일보 기자와 카카오 부사장을 거쳐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정혜성 씨입니다. 현재 박준영 군은 부모와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정반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좌파 진영 부모를 둔 박준영 군이 자유우파 청년행동가의 길을 선택한 첫 계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습니다. 이어서 12.3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사회 곳곳이 얼마나 썩어 빠졌고 좌편향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탄핵 정국인 2025년 2월 10일 전국 대학 최초로 연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연세대 시국선언은 전국 대학가로 확산돼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북대 등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이후 탄핵 반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유대학이 결성돼 지금까지 거리 집회와 성명서 발표, 유튜브 활동, 청년의 정치 참여 동료 활동 등 활발하게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자유대학 주도로 대규모 거리 시위, 집회,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자유대학이 20대 중심의 단체라면 소위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 입구나 영등포 등에서 아스팔트 집회를 자주 주도하는 자유우파 단체인 보스라는 단체는 30대 직장인들이 주축인 청년단체입니다.
올해 38세인 박태근 대표가 주도하는 이 단체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야간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준영 군이나 심재원 군 등 20대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유대학에 빗대어 자유야간대학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대학과 함께 행동하는 새로운 2030 자유우파 단체의 양대 청년단체로 꼽히는 보스는 재치있고 파격적인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으로 많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령 이태원은 추모 중, 무한공항은 외면 중, 당신의 무관심으로 비열한 자가 지배한다. 침묵은 협력이다. 행동은 저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들 어서오셈. 현재 정권 비판하면 이제 범죄임. 미사일 날리는데 정은이는 내 친구라고? 중국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섭냐? 전세계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의혹. 쿠팡은 밤샘 금지, 알리는 새벽 배송. 중국인 욕하면 징역, 여기 중국인 같은 내용들입니다. 박태근 보스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지령에 따라 움직인 가짜 운동권이었다면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한 현 애국 청년운동이야말로 진짜 민주화 운동이고 우리가 진짜 운동권이라면서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들 즉 좌익 세력의 프레임은 굳건합니다. 젊은 층이 목소리 내는 것을 막는 것조차 저들의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최소 20년 운동이 목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방송 같은 한국의 올드 미디어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심지어 폄훼도 서슴지 않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성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애국 우파 젊은이들의 집회에는 2030 외에도 10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나 영남권, 충청권은 물론이고 한국 우파의 정치적 무덤이자 종북 강성좌파의 공관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권에서도 저질 좌익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이 만들고 지키고 부강하게 만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청년 우파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우파들이 만드는 시사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층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 아트홀에서 개최된 2020 자유청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22개 주요 자유우파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규탄하고 원칙과 정도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030 청년책임당원들은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의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좌파와 거리를 두는 추세는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세대는 4050 세대입니다. 반면 2030 세대,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우파 정당 지지율이 좌파 정당 지지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0세 이상 세대보다도 더 높을 정도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각성한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25년은 판도라 상자 같은 한 해였다. 상자는 열렸고 분노, 절망, 애달픔이 튀어나왔다. 상자의 마지막은 희망이라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서는 102030이 우리의 희망이다. 여러분, 정치권, 사법부, 언론계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저질의 좌편향 기성세대나 비겁한 기회주의 웰빙 기성세대들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 악취를 내뿜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절망을 예감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유의 가치에 새로 눈뜨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봅니다. 김민전 의원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선 102030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 102030 관련 내용은 뉴데일리의 칼럼을 통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권순할 칼럼을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그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서 이념전쟁, 체제전쟁에서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